안녕하세요. 저는 예교지성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현식 회계사입니다. 현재 산업기술평가 관련해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연구지원 전문가 과정에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또다시 불인정 사례 안내를 위하여 찾아왔는데요. 그때도 비슷한 생각이었지만 딱딱하고 재미없는 내용이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과제 수행하시는 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전과 지금의 가장 큰 변화라면 2021년 1월 1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는 점이겠습니다.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환경 조성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정 목적이기 때문에 정산 측면에서도 연구개발비 관리 책임이 기존 전문기관에서 수행기관으로 이전되었다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정으로 각 부처에서 연구개발비 요령 개정에 움직임이 있었고요. 연차정산 원칙에서 단계정산 원칙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해당 단계가 종료되기 전까지 연차별 연구개발비 잔액은 별다른 승인 절차 없이 다음 연차로 이월될 수 있게 됐고요. 정산 대상 기간이 과제 해당 단계 전체 기간으로 길어짐에 따라서 검수 완료 확인서가 필수 정산 증빙으로 추가되는 등 조금은 번거로워진 부분도 생겼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수는 있는데요. 이런 변화가 모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목적인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환경 조성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보여져서요. 연구개발비도 각 수행기관에서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관리하는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후로 설명드릴 불인정 사례와 관련해서는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에 따른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그리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은 여러 번 반복해서 숙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가가치세 미환원으로 인한 연구개발비 환수입니다. 세목별 회수 기준에서는 환급 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금액을 사용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 회수 대상에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지원 전문가 과정에서도 강의 중에 늘 받을 수 있는에 중요 표시를 하시라고 요청드리는 내용인데요. 부가가치세 미환원으로 인한 불인정 사례가 너무 빈번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첫 번째 사례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늘 강조드리는 바와 같이 환급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연구개발비에서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이 조건이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행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는 영리기업이 대상이고요. 실제 환급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과제가 진행되는 중간 시점에는 연구개발비 복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수로 부가가치세를 연구개발비에 포함해서 집행하셨다면 수행기관의 자금으로 복원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복원한 금액만큼 다시 연구개발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하신 소요 내역대로 연구개발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 전체를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주 나올 수 있는 내용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유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운수업 또는 자동차 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소형 차량의 구입, 임차, 유지 비용은 매입세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 차량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주유비를 연구개발비로 처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한데요. 이 경우 주유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급 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에서 집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또 역시 출장으로 인한 연구개발비 집행 내역인데요. 국내외 출장을 위해서 항공, 철도, 고속버스, 택시 등의 여객 운임을 부담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장 교통편으로 항공기, 고속철도, 고속버스, 택시 이용하시면 역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에서 집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실수로 연구개발비로 집행하셨다 하시더라도 연구개발비 복원 절차를 통해서 복원하시고 연구개발비를 계속해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복원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RCMS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는 절차이기 때문에 조금만 위탁회계법인의 상시점검 결과에 관심 가져주시고 연구개발비 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부가가치세 미완원으로 인한 불인정 사례가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과제 지원부터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하시고 협약하고 과제 진행의 과정이 참 번거롭고 힘드신 것으로 아는데요. 부가가치세 미완원으로 인한 불인정 사례는 관심 부족의 결과인 것 같아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첫 번째 사례로 선정해 봤습니다. 연구수당 참 어렵죠. 다른 세목이랑 다르게 한도의 개념이 적용되는 세목이라서 그렇고요. 이런 어려움 때문인가 불인정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구수당에 관련돼서는 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수당의 한도는 크게 4가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한도는 수정인건비의 20%입니다. 수정인건비는 현금인건비는 물론이고 현물인건비, 학생인건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과제 수행 과정에서 집행된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의 합계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인건비 정산 과정에서 인건비 부분의 일부가 불인정되었다면 연구수당의 한도 역시 집행된 인건비 총액의 20%로 감소되어야 하고요. 인건비 집행 금액에 대해서 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신다면 인건비 총 금액의 20%가 초과되지 않도록 연구수당을 집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한도는 한 명의 참여 연구자에게 연구수당 사용 금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입니다. 2명 이상의 참여 연구자가 함께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하신 경우라면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되면 기여도 평가를 통하여 연구수당 예산을 배분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 배분하기 위한 연구수당 총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두 참여 연구자 중 한 분에게 배부되는 연구수당의 최대 금액은 70%까지, 즉 70만 원이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한 분에게 배분되는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은 환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물론 연구개발 과제의 진행을 한 명의 참여 연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셨다면 과제 성과에 따라 한 분에게 모든 연구수당이 집행되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과제 기간 동안에 참여 연구자가 변경되고 퇴사로 인해서 인원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원수 전체를 합산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한 명의 참여 연구자의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구수당의 한도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 한도에 대한 복잡성 때문에 연구수당은 불인정 금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